네, 여러분, 이제 19번 심경 변화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이 사람의 심경 변화,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말 그대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무언가 전환이 이루어질 때 반대로 바뀔 수도 있고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감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큐 사인이 있을 거거든요. 키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쭉 훑어보다 보면 얘는 비교적 쉽게 보입니다. 누가 보이나요? 찾아야 돼, 자꾸만. 네, 중간쯤에 but 하고 역접의 접속사 보이죠? 그러나, 하지만, 거기다가 suddenly라고 하는 부사까지 따라 붙었으니까, 하지만 갑자기, 여기쯤에서 바뀌었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앞뒤를 보는 거예요. 대충 but 앞쪽을 보니까, joy라는 말이 있네? 무슨 뜻이지? 음악이 그녀를 즐거워서 jump, 뛰게 만들었다. 즐겁구나. 그런데 but suddenly 했으니까 그 뒤에 바뀌나 보다. 그럼 뒤에 어디쯤 볼까? 이러고 쭉 훑어보다가 fear,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라는 표현이 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대. 무서워서.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명확하게 즐거웠다가 무서워진 그런 감정이 되는 거예요. 정답 1번. excited 했다가 scared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고 실제로 단순하게 금세 답이 나오기 때문에 LC를 풀다가 뭐 중간에 시간이 좀 남으면 텀이 있으면 그때그때 뒤에 와서 풀어도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보기에 있는 단어를 보고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amazed 하면은 놀란, envious, 부러운, 3번에 relaxed, 안도한, annoyed, 짜증난, 화난, 4번 proud, 자랑스러운, embarrassed, 놀란, 5번에 confident, 자신감 있는, disappointed, 실망한. 자, it was the first carnival. 첫 번째 축제였어요. 자, carnival 하게 되면 festival이랑 똑같습니다. 축제였어요. 자, 누구한테? 4살짜리 여자아이, 소녀인 캐시에게. 너무 귀엽다. 4살짜리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말도 제잘제잘하고 자, 이 아이가 생애 첫 카니발을 만난 겁니다. She had only heard about it. 자,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에요가 됩니다. only가 뭐뭐 할 뿐이다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참여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들어봤을 뿐이야. 그런 뉘앙스고 그럼 뭐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당연히 앞문장에 있는 carnival에 대해서 들어봤겠죠. 자, 누구한테? 엄마로부터.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네, 얘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had heard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대과거라고도 합니다. 그럼 대과거는 언제 쓰나요? 아무 때나 쓰나요? 아니요. 과거가 있는데 왜 굳이 대과거를 쓰나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보다도 더 예전 일을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때 쓰는 게 대과거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준되는 과거 시점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첫 줄에 was가 되는 거예요. 카니발이 있었던 때가 과거인데 그 카니발이 있었던 때보다 이전에 한번 들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had pp를 쓴 겁니다. 자, 그다음에 she had been imagining 하고 다시 한번 시제가 had pp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had been ing니까 정확하게는 과거 완료 진행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든 뭐든 간에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과거 완료, 대과거, 왜 썼지? 대과거를 굳이 쓰는 건 기준되는 과거 시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보다 더 먼저, 더 옛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기 이전에 이 아이가 상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쭉 상상을 해왔더라. 자, 뭐를? 아주 알록달록한 풍선이랑 그리고 맛있는 캔디를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쭉 상상을 했었다는 거죠. 자, when she finally arrived at the carnival. 자, 이때 when이라고 하는 거, 자, 콤마 있으니까 요 앞에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라는 게 뭔데요? 문장인데 부사 역할을 한다고요. 콤마 뒤에 있는 문장이 주절이에요. 주인절이에요.
그래서 얘를 부사절이라 부르고 두 개의 문장은 콤마가 연결을 해줄 수 없습니다. 콤마는 그냥 이 눈에 띄게 이 구분해주는 구두점 표시일 뿐이고 얘가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풀이 필요한데 자, 이때 when이 그 풀 역할을 하는 부사절 접속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드디어 자, 뭐 했을 때? 카니발에 도착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arrive 같은 경우는 너무나 흔한 중요한 자동사죠.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뒤에 어떤 도착 지점, 즉 명사가 나올 때 그냥 못 나온다. 반드시 누구랑 나온다? at이라고 하는 전치사, 장소의 전치사와 함께 나오더라. 다시 말해서 뒤에 전치사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태생이 뭐다? 자동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동태도 안 될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법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카니발을 도착하게 되었을 때 twinkling lights, 반짝이는 불빛과 music, 음악이 made her jump, 뛰게 했죠. 아까 찾았던 그 문장이에요. 기뻐서 뛰게 만들었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바로 make라고 하는 자, 오형식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자, 얘 이름은 사역동사죠. 뭐뭐 하게 만들고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뭔가를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좀 부려먹고. 느낌이 좀 어떠냐면 쌤이 느끼기엔 좀 깡패 같아. 그래서 얘 특징이 뭐죠? 오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원래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프는 분명히 동사거든요? 근데 얘는 본동사는 아니에요. 그럼 원래 누구 자리예요? 보어 자리니까 동사를 가져다 쓰고 싶거들랑 진짜 동사 말고 준동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라던가 분사라던가. 그런데 얘는 뭘 못 써요? 그 준동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jump 하고 싶은데 to jump를 못 써. to가 어디 갔어? 도망갔어. 왜? make가 자꾸 시키니까 그냥 지레 도망갔어.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 사역동사 이런 애들, 좀 깡패 같은 애들은 원래 혼자 잘 안 다니죠. 네, 혼자 다니면 멋있게 네, 꼭 무리지어 다니죠. 그래서 make, have, let 이 삼형제가 있다, 삼총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각각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똑같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를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정사 자리인데 예, 원형만 보이네. 그래서 얘를 동사 원형이라 하지 않고 이 점프 같은 거를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The musician 마법사 카니발이니까 마법사 마술사 마법사래 마법사는 뭐라고 할까요? 마법은 그야말로 꿈이고 가공의 세계죠. 상상의 세계고 해리포터 이런 데나 나오는 게 마법사, wizard고 musician은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showed 보여줬겠죠. 트릭을 보여줬고요. And she cheered with her family. 그녀의 가족과 함께 기뻐했고 즐거워했죠. 여기까지 좋았어. But suddenly 그런데 갑자기 she saw 봤죠. A lot of huge balloons in the parade coming towards her. 자, 여기도 중요한 챙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saw. C의 과거형이죠. 얘는 왜 중요해요? 이거 몇 형식일까요? 자, 요런 게 몇 형식인지 빨리 파악이 되면 어느 정도 구문 구조 분석이 가능한 친구들이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러면 이제 구조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해줘야 되는 친구들인 거예요. 자, 봤는데 뭘 봤죠? 앞에 있는 이런 형용사들을 좀 제끼고 많은 커다란 뭘 봤어요? balloons를 본 거죠? 풍선을 봤네. in the parade 이런 전치사 구도 제끼고 수식어구니까. 그런데 풍선을 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풍선이 어떤 걸 봤어요? coming towards her. 그녀를 향해서 다가오는 걸 본 거죠. 그럼 이거 몇 형식이에요? 목적어인 balloon이 coming, 오는 걸 본 거니까 오형식인 겁니다. balloon이 다가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이때 쓰인 see, 이 saw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 네, 사람의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오형식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지각동사도 이 사역동사처럼 오형식에서 독특한 쓰임새가 있어요. 자, 아는 친구들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어떤 쓰임새?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쓴다? 원형도 쓸 수 있고요. 즉 원형 부정사도 쓸 수 있어요. 누구처럼? make, have, let 사역동사처럼. 두 번째는 뭐도 써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생생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사는 이 목적어와의 관계에 따라서 ing,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고 pp, 과거 분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능동이면 ing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coming 쓰였다. 자, 이 자리에 come 써도 될까요? 네, come 써도 됩니다. 그런데 coming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눈앞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본 거니까. 됐죠? 그래서 오형식도 구조, 요 지각동사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She thought they were too big.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또 they were 하고 주동 나오죠? 그럼 뒤에 있는 요 문장은 무슨 역할? 뒤에 있는 문장 자체가 목적어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뭔가가 생략됐겠구나 라는 걸 눈치채줘야 돼요. 뭐가 생략됐을까? 네,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생략됐겠죠. 누구? that. 그래서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종종 생략이 잘 됩니다. 왜냐면 없어도 구조를 파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시 생략됐구나, that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어법을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 항상 대명사 나오면 그게 뭔지 봐두라고 했죠? 자, 뭐가 큰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balloons, 풍선이. Like monsters, 마치 괴물처럼. 4살짜리 아이니까 풍선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her heart began to beat. 뛰기 시작한 거예요. fast, 빠르게. 이때 fast가 부사가 되겠죠? from fear, 공포 때문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from, 전치사 되겠습니다. 이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건 중등 단계예요. begin이라는 동사, 시작하다라는 동사는 뭐 start, begin 또는 계속하다, continue 이런 애들은 미래지향성, 과거지향성 이걸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ing,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취하고 의미의 차이도 거의 없더라.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 자리에 began beating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케이스는 froze, 얼어붙어서는 dropped her cotton candy, 솜사탕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and를 사이에 두고 병렬되고 있습니다. 이때 and를 무슨 접속사라 그래요? 대등하게 연결을 하고 있죠. 동사, 동사, 같은 그런 무게, 같은 위치, 같은 역할 하는 애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등위 접속사. 등위. 등위. 한번 검색해봐. 쌤 왜 좋아하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땅에다 떨궈 버렸네. 자, she quickly hid behind her mother. 그래서 빠르게 hid, hide, hid, hidden, 숨었죠. 엄마 뒤로 쏙 숨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야기. 그냥 그림처럼 딱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려운 문장은 전혀 없지만 이 안에도 어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쏙쏙 숨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뜯어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변형을 시켜도 풀 수 있게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2학년. 2학년 19번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올리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나 봐요. 자, 이것도 쭉 눈으로 살펴보면서 어딘가 뭔가 이어지거나 뭐 반전이 이루어지거나 전환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쯤 있을까요? 쌤은 요게 보였어요. Just then. 바로 그때. 뭔가 있을 것 같죠? 바로 그때. 그럼 요걸 기점으로 앞뒤를 보는 거예요. 그럼 대충 요 앞을 좀 봐요. 차례대로 처음부터 안 봐도 돼요.
중간에 어떤 단어가 보이죠? made him feel anxious라는 단어가 보이죠? 아, 그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 불안하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뒷부분을 볼게요. 쭉 멀리까지 봐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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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그랬더니 제 마지막 문장 봐도 돼요? 어떻게 끝났죠? starting to feel at ease. ease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소년에게 웃어줬다, 웃어 보였다, 아주 밝게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했다가 편안해졌구나. 이거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답이 나와버리죠. nervous, 불안 초조했다가 relieved, 안도한 그런 뜻이고 나머지 보기 볼게요. 듣기 평가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겠죠. curious, 호기심인 거고 궁금하고 그런 것. regretful, 후회스러운, 후회하는. 3번 bored, 지루한. thrilled, 신나는, 스릴 있는. 그다음에 4번 lonely, 외로운. indifferent. 자, 요거는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이지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indifferent 하면은 무관심한, 무심한이란 뜻입니다. 요거 은근히 바로바로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챙겨두시고 자, 5번에 impressed 하게 되면 감동받은, 뭐 감명 깊은. doubtful 하면은 의심스러운, 회의적인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네, looking around the noisy cafeteria 한 다음에 콤마 Oliver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통 주어, 동사, 머가리와 몸통을 찾지 않습니까? 쌤 전문 용어 좀 많이 남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도무지 이 앞에서는 주어, 동사가 안 보인다. 그쵸?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ing라고 하는 반가운 애. 만약 얘가 주어라면 동명사겠죠? 그럼 어딘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다. 왜? Around the noisy cafeteria. 요게 뭐예요? 전치사구잖아요. 이 시끌벅적한 카페테리아 주변을 looking, 둘러보면서 아, 이거 뭐구나. 분사구문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들죠? 어법을 좀 알고 있어야 이 문장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해석도 가능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앞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콤마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경우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카페테리아를 둘러보면서 올리버가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gripped his tray tightly. 어떻게 한 거예요? 쟁반을 tightly, 아주 꽉, 타이트하게 grip, 쥐었다, 손에 쥐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he felt the heavy weight of being new to the school. 아, 이유가 있었구나. 자, felt the heavy weight. 뭘 느꼈어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를 느낀 겁니다. 어떤 무게를 느꼈어요? 학교에 being new니까 이제 막 새로운 존재가 돼. 새롭게 돼. 새 학기인가 보지? 내지는 전학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새롭게 오게 되어서 또는 학교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느꼈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 말입니다. Not knowing how the day would go made him feel anxious 또는 anxious. 나시니까 몰라서라고 하면 됩니다. 뭘 몰라서? How the day would go. 하루가 그 날이 어떻게 지나갈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how the day would go 요거는 knowing이라고 하는 이 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죠? 이 how 절 자체가 목적어절이죠. 됐죠? how가 이끄는 목적어절. 그 날이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그다음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네. 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겠구나.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go made him feel
무슨 소리야? 어디다 잘랐어? 미안. 음, made him feel anxious. 그를 굉장히 초조하게 느끼게끔 만들었다. 불안하게 만들었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체크해요? 네, made라는 동사 체크하세요. 몇 형식? 이제 2학년쯤 되면 이게 보여야 되죠? 그가 느끼게 만들었다. 5형식이죠? 자, 그런데 made도 동사고 feel도 동사입니다. 원래 한 문장에 동사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정답이죠. 여기다 feel 자리에 준동사, 투부정사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왜? made가 무슨 동사라서? 사역동사라서. 1학년 지문에도 똑같이 사역동사가 나왔고 2학년 거에도 등장을 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역동사는요. 뭔가를 시켜요. 부려먹어요.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하다. 자, 얘네들 특징이 뭐다? 몰려다녀. 셋이 삼총사 있어요. make, have, let. 얘네들 특징이 뭐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는 준동사, 동사를 가지고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싶으면 준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사라던가 뭐 동명사라던가 내지는 투부정사라던가 동명사는 올 수 없지만 막 던져 지금. 그런데 어때요? 얘네들이 떴다 하면은 시키니까 도망가야지 이러고서 투부정사 투가 도망가고 그래서 원형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형 부정사라고 하죠. 동사 원형이라고 안 하고 그런데 그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make가 5형식에서 사역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feel이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가 쓰였다. 요거 한번 잘 봐두세요. 그리고 not knowing이 지금 동명사 주어로 쓰였다는 것도. 그 다음에 he sat with a heavy sigh at a corner table. 자, 그가 앉았는데 자, 뭐 하면서 앉은 거예요? 이때 with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큰 한숨을 쉬면서 무거운 한숨을 쉬면서 앉았다. 어디에? 어, 모퉁이 테이블에 구석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구석자리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 안정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넓은 공간에 가면은 어느 자리에 앉나요?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 꼭 있던데. 쌤은 벽을 등지고 앉는 걸 좋아합니다. 내 눈으로 홀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내 등 뒤에는 벽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뒤에 없는 거,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끝판왕은 코너 자리죠. 그죠? 양쪽이 다 막혀 있으니까 심리적인 아늑함. 네, 고양이과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나. 뭐래. 그 다음. 그러면서 he thought, 생각을 했어요. Can I make it through the rest of the day? 자, 내가 make it through 할 수 있을까? 자, make it through 하면은 잘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날의 나머지를, 하루를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럭저럭 잘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표현. Just then, 그때, 바로 그때. A plastic tray was placed down opposite him. 플라스틱 접시가 또 쟁반이 be placed down이니까 어때요? 놓여진 거죠? 접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둘 수 없고 두어지는 거니까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법으로 살짝 뭐 그냥 was 빼고 placed라고 써버리면 맞나 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수동태가 쓰였네. 다시 한번 봐주시고 opposite him 그의 맞은편에 반대편에 갑자기 플라스틱 트레이가 탁 놓여진 겁니다. It was a boy from his math class.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만났던 친구였다는 얘기겠죠. Hey,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 비었어? 작업 거는 멘트 외워봐.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자리 비어 있나요? 직역을 하면은 이 자리 주인 있나요? 이런 뜻인데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수동태로 물어봅니다. 이 자리가 taken, 점유되어 있느냐? 됐죠? By the way, 그런데 thanks for lending me that pen earlier. 뭐라 그래요? 근데 말이야. By the way, lending me. lend도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다. 그래서 lend me that 이야. 나에게 뭐를? 그 펜을 전에 빌려줘서 고마워. The invisible wall around Oliver.
이 올리버를 둘러싸고 있었던 invisible wall, 보이지 않는 그 벽이 seemed to melt away,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melt away, 얼마나 아름답소. 이렇게 먼저 가서 말 걸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시길. 그러면서 not at all, please sit. 괜찮아, 전혀. 앉아. He replied. 그러면서 starting to feel at ease. 그제서야 어땠어요?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he smiled brightly at the boy 하게 된 겁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happily ever after 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starting 요거 아까 1학년 지문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start 또는 begin 또는 continue 이런 애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지만 동명사를 쓸 수도 있다. 의미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tarting to feel 해도 되고 starting feeling 해도 되지만 start to feel 요게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특별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분석하고 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학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19번 심경변화인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나네요. 어디에선가 변화를 하겠죠. 자, 얘도 한번 눈으로 쭉 스캔을 하면서 어디쯤에서 뭔가 전환 스위치가 딱 켜지나 찾아보세요. 무조건 역점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연결어, 부사어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딱 보이는데 쌤은 요걸 찾았어요. then, 그때 뭔가 일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전과 그 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럼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요런 거 Everyone in the office seemed busy and no one even looked at me.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뒤에도 it felt as if 하면서 감정을 나타내고 있죠. 마치 no one knew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는 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어. 뭐 이런 말 있고 then 이후로 볼까요? 또는 after lunch 이런 것도 이제 시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그 뒤를 봐도 되겠고 그 다음 봤더니 she was excited to work with me 뭐 이런 표현들 있고 she introduced me to the rest of the team 뭐 팀에게 날 소개해주고 뭐 greeting 이런 단어 있죠. 아 앞에서는 바빠서 아무도 날 안 봐.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막 환영받네 이런 느낌 금방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네 1번입니다. isolated 요게 고립된 외로운 그런데 뒤에 가서는 greeting, 환영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welcomed가 되겠네요. 나머지 단어 볼게요. 이렇게 쉽게 빠르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닝 하면서 풀어도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8번, 19번. 자, 이번에 joyful, 즐거운 거고 embarrassed, 당황한. 네, 요거 1학년 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3번 thrilled, 계속 돌고 돌죠? 네, 돌려막기. 감정 분산이 몇 개 없어. 그래서 아주 신나는 스릴 있는 disappointed, 실망한. 4번 anxious, 불안한, 초조한. indifferent, 요거 2학년 거에 나왔었죠. different가 다른인데 indifferent는 다르지 않다는 뜻인가? 가 아니고 다르다와 전혀 관계없는 뜻이라고요. 무관심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빠릿빠릿 떠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봐둬라. indifferent, 무심한. 5번에 relieved, 안도했고 sorrowful, 슬픈, sad 그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만 체크해서 넘어가 주시고 네, 본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문장 구조가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3학년께 가장 끝판왕으로 복잡해지겠죠. 그래도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자, having been guided to a small desk. 이게 뭐예요? have been pp니까 네, 현재 완료 수동태네요. 그죠? 시제와 태가 결합된 형태. 3학년쯤 되니까 이런 게 막 나와. 가이드 한 게 아니라 가이드 된 거죠? 안내 받은 거죠? 어디로? To a small desk. 작은 책상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책상? 뒤에서 후치 수식해줍니다. Surrounded by dividers. divider. 이거는 그 사무실 가면 왜 직장에는 칸막이 같은 거 있죠? divide, 나누다. 그걸 나눠서 분리하는 그런 칸막이를 divider라고 합니다. 그래서 divider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그러니까 데스크의 입장에서는 둘러싸는 게 아니고 쌓여지는 거니까 surrounded인데요. 이렇게 분사가 뒤에서 후치수식할 때에는 중간에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냐면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생략됐어요? which was surrounded 하면 되겠죠? 네, 그 두 개는 같이 뭉텅이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빼고 그냥 분사가 바로 직접 수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 앞에까지를 보니까 분사 구문이네요. 이 칸막이로 둘러싸여진 작은 책상으로 안내되어서 그죠? I sat. 내가 앉았다. 그럼 여기서 왜 굳이 현재 완료 수동태는 알겠어. 근데 왜 현재 완료를 썼을까? 얘는 원래 뭔 거예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 자리인 거예요. 과거 완료 자리인데 과거 완료는 아무 때나 쓰지 않죠. 대과거는 언제 쓴다고요? 요거 1학년 거에서 한 것 같아. 기준되는 시점인 과거가 있을 때 그 기준 시점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전후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쓰는 게 대과거예요. 쌤, having been은 현재 완료잖아요. 아니요, 얘는 분사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보다 had been이었어야 되는 게 분사 처리돼서 having been이 된 겁니다. 만약에 얘가 대과거가 아니라면 굳이 완료 시제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being guided, being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guided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좀 대과거가 쓰인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뭐 as I had been guided 이런 식으로 접속사, 주어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접속사랑 주어가 생략되면서 had가 분사 처리 having으로 바뀐 겁니다. 요거 잘 봐주세요. 분사 구문 약한 친구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천천히 다시 봐주세요. 그래서 앉은 시점보다 안내받은 게 더 먼저야. 그래서 대과거를 쓰고 싶은데 이게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having been이 된 거야.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됐습니까? 완료 수동태라고 합시다. 현재 완료가 아니고. It was my first day. 첫째 날이었다. 아까 2학년 거에도 첫날인 것 같던데 얘도 첫날이네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모두가 seemed busy, 바빠 보였고 no one, 어느 누구도 자, no가 앞에 있으면 그냥 동사를 부정해 버리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 이때 eve는 뭐뭐조차, 심지어 뭐뭐조차 쳐다보지조차 않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사람이 왔는데 말이야. 심지어 나는 뉴비인데 말이야. 눈길도 안 줘. 뭐 이런 상황이에요. It felt 느껴졌죠. As if 마치 뭐뭐처럼 as if 접속사예요. No one knew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이것도 문장이잖아요. No one knew. no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를 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다, 몰랐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know라고 하는 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지금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됐겠구나. 그러니까 no one knew that I was there. 이런 문장이었겠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해줘. I wanted to ask someone a question. 내가 뭐 하고 싶었죠? 물어보고 싶었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But there wasn't anyone I could possibly talk to. 하지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there wasn't. 있었다,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때 there는 해석하지 않죠. Anyone I could possibly talk to.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 그럼 anyone을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이 수식을 해주고 있죠? 꾸며주고 있죠? anyone도 명사인데 또 명사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뒤가 문장이구나. 근데 to라는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불완전하게 끝났구나. 그럼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구나. 무슨 격? 목적격. 뭘 쓰면 된다? that.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었다. I felt invisible.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안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after lunch 이러고서 점심까지 간 거야. I returned to my desk. 책상으로 돌아와서는 found a bouquet of flowers on my desk. 내 책상 위에 있는 꽃다발을 발견했다. 그래? 갑자기? Then 그때 a coworker at a desk next to mine. 책상인데 나의 책상, my desk, 그게 mine이죠. 내 책상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came over, 왔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죠. 자, 주동이 있고 목적어절이겠구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겠구나. 중간에 뭐가 생략됐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풀, 명사절 접속사가 생략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he said that. 다시 빠진 거예요. 자, 뭐라고 말했어요? greet me 할 수가 없었다고. 좀 더 일찍 나를 환영하고 반겨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죠. An urgent issue. 긴급한 사안 때문에. That morning. 그날 아침. 이거는 이제 그날이 지나고 나서 회상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날 아침, that morning 이렇게 되는. She added.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다. 그 말을 더 이어갔다라는 거죠. 자, 뭐라고 이어갔어요? that 이하를 이어간 거예요. 얘도 이제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was excited to work with me. 나와 함께 일하게 되어서 신이 난다고 말을 했고요. She introduced me. 나를 소개했네요. To the rest of the team. 팀 나머지 팀원들에게. And 그리고 I received warm greetings. 따뜻한 환대를 받았죠. From everyone. 모두로부터. 이 아침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after lunch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점심은 그럼 어떻게 먹었지? 막 상상되니까 짠한데요? Her kindness made me feel truly accepted. 그녀의 친절함이 made me feel. 이때 make 동사 체크해야겠죠? 몇 형식? 네, 5형식. 5형식에 쓰인 make 사역동사죠?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사역동사는 뭐가 특이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못 쓴다? 세상에나. 지금 전 학년에서 다 똑같이 사역동사 쓰인 거 알죠? 네. 보어 자리에 준동사를 못 쓴다. 원래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여야 되니까 보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거든 준동사를 쓰죠. 투부정사라던가 분사라던가. 근데 그걸 못 써요. 왜 못 쓴다고요? 네, 똑같은 설명 3번 하니까 이제 랩을 하게 되네. make have let이 자꾸만 시켜 먹어, 부려 먹어, 깡패 같아. 그러니까 to가 도망갔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만 남았잖아. 근데 얘는 원래 부정사 자리인데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표현을 해요. 동사 원형이라 하지 않고 앞에 학년에서 다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삼총사가 있더라. 그래서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뭐다 원형 부정사를 써.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녀의 친절함이 나를 진짜로 진심으로 accepted 받아들여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끝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 구성원들한테. 그래서 feel pp를 쓴 겁니다.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꼼꼼하게 뜯어보면은 생략된 명사절 접속사 꽤 많고 또 관계대명사도 있고 확실히 2학년 것보다는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잉!